아 근데 정말 이 뉴스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곰팡이하고 머리카락 이런 이물질이 신고됐는데도요. 코로나 백신을 아무 조치 없이 1,420만 회를 접종했다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제가 코로나 접종을 3차까지 다 맞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보통 3차까지 권하지 않았습니까? 예. 3차까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또 2번이나 걸렸던 사람이에요. 아 백신을 3번이나 맞았는데 네. 그러니까 한 번 맞지 않으니까 거의 한 6번 맞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가장 아팠을 때가 대선 당일이었거든요.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있으면서 그 대선 그 현장에서 이제 개표를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예.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날 코로나 열이 너무 때문에? 나서. 예. 근데 그때가 이미 3차까지 맞았던 상황인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 아니 이거 백신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 그래도 물백신 뭐 이런 논란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아 이거 국민들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뭐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맞아요. 아주 매몰차게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드러나니 감사원의 결과가 딱 2021년 3월부터면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딱 그때죠. 그 코로나 백신을 막 맞으라고 국민들한테 예. 막 얘기할 때 지금 벌써 뭐 1,000만 건이 넘는 이런 뭐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백신의 효과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물질도 걸러내지 예. 못하는 이 시스템을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강요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틀막을 했던 것이냐라는 어떻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건 진짜 황당하거든요, 송 기자. 이게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국가 방역 시스템 기강 회의에다가 예. 그리고 질병청이 뭐 유효기간 만료된 백신을 접종을 해놓고선 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알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넘긴 백신도 있었다고요? 그걸 또 주사를 놨다고요? 네. 그런데도 그거가 유효기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 사람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이거 완전 은폐예요, 은폐. 야, 이게 말이 되나? 와, 그래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그래서 도대체 아무리 뭐 대단히 이 시기에 되게 좀 뭐 정신없고 그랬었어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 국가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하나 대단히 참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결국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게 예. 이게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백신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백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그런 백신을 맞고 혹은 이제 백신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라든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를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백신의 부작용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나타났었거든요. 아, 그럼요. 정말 제 주변에도 백신 맞고 뭐 심장이 안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했던 유일한 여성분들 수단은 뭐 하혈하시고 이런 분들도 꽤 있었고요.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아라. 그랬었죠. 국가 방역 시스템을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백신 부작용 이거 없다 혹은 매우 뭐 최소치로 나타나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국민을 기만을 했었거든요. 예.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맨 앞장서서 이제 이 백신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 선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가 정은경 청장이 청장할 때였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뭐 이른바 주가가 거의 뭐 최고치를 달릴 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론 그때 당시 정은경 그 청장이 뭐 여러 가지 노고라든가 그때 정말 힘들게 일하신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감사원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그 백신 관리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백신 관리의 주무기관이 결국은 질병관리청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요. 그럼 이 질병관리청의 청장을 책임졌던 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신데 예. 그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책임 표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백신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2번에서 3번 정도 맞잖아요. 그때 네. 우리가 맞았을 때. 그러면은 2번 맞는다라고 생각한다면 1,420만 회면 700만 명이 최소한 이거를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저도 지금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저도 맞았어요. 송 기자도 맞았죠. 2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번 맞았거든요. 아닌가 나? 3번 맞았나? 이게 여러 번 맞았거든요. 저도. 이게 1,420만 명
그럼 최소한 몇 백만 명이 이상이 지금 내가 맞은 백신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그 이물질 들어간 것보다 더 저는 조금 놀라운 건 2,700명에 달하는 사람들한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췄다라는 것은 이게 아주 초보적인 약품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죠. 이게 뭐 한 27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많은 사람들의 백신을 맞을 때다 보니까 다 공무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건 2,700명이면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700회나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으면서 이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가 안 되어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에 지난 백신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예. 사실 은폐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는. 와, 이거 그때도 백신 처음에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래서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 그걸 뭐 많이 맞아라 괜찮다 그랬는데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닌데 다른 백신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두 번 맞는 게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막 강요하다시피 했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백신 선택권도 사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시의 기억을 돌아가 보면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있었죠. 예. 화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백신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그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화이자를 수급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영국 거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러시아 쪽에서 많이 맞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 근데 그 백신 그게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한 90% 정도의 예방률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60%에서 70% 정도를 왔다 좀 갔다 떨어지는 했었거든요. 걸로 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부작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보고가 돼가지고 미국 질병관리청에서도 사실은 화이자를 더 많이 맞을 것을 권고할 정도로 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었는데 예. 당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괜찮다 맞아요.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비슷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당시 일부 정치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영국 거라 그러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백신을 맞게 했는데 예.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예. 그런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백신을 좀 맞게 하는 것쯤은 그래도 강제성이 조금 동원되는 거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강제성에 더불어서 지금 이런 관리 부실의 문제가 너무나 터져 나오면서 그때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송 기자, 우리 회사 오다 보면은 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옆에 회사 앞에 저희 광화문 앞에 서울시청 맞은편에 아직도 사실 천막이 있어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그 모임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이 말씀도 하시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이미 나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뭐 심하면 사망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예.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와, 이게 저희가 더 밝혀야 될 게 감사원에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송 기자.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곰팡이 핀 거, 혹은 머리카락 이거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물질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백신을 맞았을 때 건강상의 문제 이거를 좀 저는 이걸 밝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화가 되면서 이제 공론화가 점점 될 것 같아요. 예. 공론화가 점점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좀 인지를 하면 예. 또 정부에서 좀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 지금 현직의 정은경 장관이 당시에 청장이셨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지금도 네네.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그러니까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국은 장관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질병관리청장을 하면서 예. 어쨌든 그때 재난관리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었고 그때 그렇죠. 언론 브리핑을 본인이 다 직접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뭐 그게 연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피폐해지는 모습을 예, 보이면서 예. 얼마나 사람이 열심히 하면 저렇게 망가지냐 맞아요. 이런 국민적인 좀 약간의 동정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걸로 정은경 청장은 이른바 스타 청장이 됐고 그랬었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데 큰 기여를 그게 그때 당시에 상황이 했던 건데 예. 지금
본인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른바 공적이 된 그 뒷 배경에 이런 어마무시한 비리와 어마무시한 실수 내지는 잘못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당시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일 텐데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은 문책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넘어간 점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아. 왜냐하면 국가 재난 상황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재난 상황일수록 관리를 더 촘촘하게 더 세밀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분들한테 세금으로서 월급을 주는 건데 그렇죠. 재난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간다? 허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을 투여한 케이스는 훨씬 더 많은데 지금 거의 1,000만, 1,700만 뭐 아니 이렇게 이거 곰팡이가 넘어가는데. 핀 백신을 그렇죠.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보통 국밥집에만 가도 국밥집에서 머리카락만 나와도 이거 환불 요청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몸에 맞는 백신 안에 곰팡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저는 그렇기 이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당시 왜 그런 입장 혹은 그런 발표를 했는지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예. 정은경 그 지금 장관이죠, 지금. 본인이 컨트롤 타워로서 재직을 할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예.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로. 알고 있었음에도 만약에 모르는 척했다면 정말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 그런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실 청문회에서 이게 논란이 된 게 있는데 남편이 코로나 관련 주식 갖고 있었어요. 뭐 그 이후에 팔았다고는 하지만 아유 참 이분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직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이른바 그게 이익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예를 들어 코로나를 관리하는 그 질병관리청장의 청장으로 있으면 결국 남편 되시는 분은 아무리 그때 상황이 뭐 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와이프가 직접 그 아내분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직무에 관련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은 이게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부분 당연하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을 일부러 피하고 이익 충돌을 피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윤리 의식 같은 건데 예.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은 심지어 관리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예. 결국 지금 남은 건 뭡니까? 장관이라는 자리와 그때 당시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번 돈만 남은 거예요. 예.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지금 분간조차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정은경 장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저기 특검 안 하나?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래서 톡톡 얘기해서 예.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아하. 지금 뭐 언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진짜 특검하자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 이건 뭐 진짜. 거의 사실 국기 문란을 넘어서가지고 개인의 개인의 비리지만 어쨌든 그 공공기관 그 질병관리청이라는 그 하나의 전체 기관이 관리 부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뭐 민주당 같았으면 뭐 질병관리청 거의 해체하자고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힘이 없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강하게 못 하고 있는데 결국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미안함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 내지는 이 관련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게 알려지니까 제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백신 맞고 뭔가 몸이 이상한데? 이상한데? 사실 막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것 때문인가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이거는 정말 후행적으로라도 이건 계속해서 뭔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계속해서 파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 기자도 청와대 가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네. 이건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 가장 예. 기본권인 건강권 문제니까 예. 이건 거의 직을 걸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이? 정은경 정은경 장관이 네. 저 갑자기 대통령 얘기할까봐
아 근데 맞는 말씀이죠. 이거 예. 정은경 장관은 결국은 뭐 직을 뭐 거는 건 거는 거지만 어쨌든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불과 몇 년 전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건데 그 업적이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관리 부실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것인지 예. 그 은폐된 걸 알면서도 지금 그 방임하고 넘어간 것인지 설마 그건 아니겠죠. 물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예.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청와대에도 입장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러네요. 송 기자가 정은경 좀 해주시면. 장관한테도 예. 물어봐야죠. 네. 예. 그렇죠. 정은경 장관도 정확하게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 그 영상 준비됐나요, 한솔 PD? 멸공반점? 그래요? 이 감사원에서 네. 또 하나 지적한 게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 저희가 국민들이 정말 힘들었던 게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모임도 못 하고 네. 그리고 밤에 거의 통행 금지 하다시피 네. 모임 몇 시 이후에는 뭐 모임도 못 하고 막 거의 그랬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집합 인원 그리고 영업 시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같은 업종 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저는 그때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2021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이른바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하객분들을 3단계면은 높은 단계였었어요? 제일 높은 단계였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50명이었어요. 네. 50명?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한솔 건수를 PD는 또 어떻게 알아요? 아 맞아요. 아, 한솔 PD 오빠도 그 결혼해서 네. 아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런 근데 이제 50명인데 어떤 꼼수가 가능했냐면요. 예. 예식장 홀에 50명 그리고 다른 홀에 50명 이런 아, 식으로 홀을 이렇게 나누면. 홀을 나누면 10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100명을 초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50분을 부르자고 하니까 누구를 줘야 되고 누구를 주지 말아야 되고 이게 너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서 예. 왜냐하면 아니 뭐 50명일 때는 그럼 괜찮아지는 것이고 100명 들어오면 뭐 150명 들어오면 그 뭐 인원수에 따라서 뭐 코로나가 전파되는 속도가 뭐 다르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일률 집합적으로 그냥 50명 100명 이렇게 뚝뚝 끊어버리는 게 예. 이게 사실 행정 편의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편리하게 끊어놓는 거죠. 사실 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혹은 생활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거리두기였다.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건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권의 편의에 맞게 국민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는데 어허. 감사원이 정확히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실제 이렇게 50명 100명 하면은 코로나가 줄어들고 뭐 좀 삶이 나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연구 조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예. 오늘부터는 50명 뭐 내일부터는 100명 거리두기도 뭐 몇 미터 유지해야 되고 맞아요. 뭐 좌석 건너서 앉아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들이 당시 너무나 난무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이거 우리 맞는 교회도 거냐? 못 가게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사실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 대한민국 그 개신교가 코로나 이후에 새가 많이 죽었어요. 아유 엄청나게요. 네. 예, 진짜.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때 이후로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여전히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래요. 안 그래도 네. 그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그거예요. 이게 카메라 보고 그냥 설교를 하셨던 진짜 그런 상황들. 참 아픈 상황이었었어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 이익, 국민적 네. 이익을 위해서 많은 국민이 희생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걸 네. 기꺼이 그냥 그래도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걸 따랐던 건데 그걸 사실 정부가 정확하게 어떤 방역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 결과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송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이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저희가 사실 자영업자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나고 왔었죠. 이분도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름도 막 이렇게 짓고 막 이랬대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식사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정책들 이렇게 세상해 보시면 저녁 6시 이후에 2인 식사 금지, 시간 제한했죠, 인원수 제한했죠. 식당에서만
2인 금지하는 거예요. 식당들 많이 죽었어요.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예? 지하철도 뭐 2m 간격 유지해야 되죠. 저항을 해야 되죠. 이게 안 맞다고. 예. 그때 이제 딱 그 순간에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직접 멸공반점 갔을 때 멸공반점 사장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 말씀이 그냥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50명제, 100명제한테 웃긴 게 결국은 점심 시간이 되거나 저녁 시간이 되거나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밥을 먹어야 되면 다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렸던 설명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지하철 타는 건 괜찮냐라고 했더니 지하철 탈 때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예. 서로 그 호흡기 간의 그 전달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서 그건 괜찮다라고 했는데 참. 아니 그럼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이걸 다 벗고 밥을 먹지. 그렇죠. 누가 마스크를 쓰고 입안에 숟가락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참나. 거예요, 사실은. 예. 결국은 이게 이 코로나라는 것은 당시 뭐 어느 나라가 방역법이 옳고 어느 나라가 예. 틀렸다 이거와 관계없이 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새롭게 발견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면역 작용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부분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예, 예. 결국 뭐 처음에 뭐 어떤 나라들은 아예 완전히 거리두기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뭐 코로나 발생 환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너무나 그렇게 초반에 틀어막다 보니까 그게 또 물밀듯이 터져 나오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환자 그랬었죠. 양산되기도 했었고 예,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했는데 예. 북한은 또 코로나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조차 없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었거든요. 아 갑자기 북한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우리 국민 저기 그 넘어갔을 서해 때 공무원 네, 네. 예, 그 그렇죠. 서해 공무원 그 완전히 그 다 그렇죠. 태운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북한도 이제 그게 방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6시간 넘게 바다에서 몸에 밧줄을 묶은 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화장을 본데 예. 임의로 해버리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결국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런 거리두기가 별 효과가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2021년 한 중순부터는 결국은 다 풀어졌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당시 2020년에는 EPL이라든가 이런 프리미어 리그 혹은 미국의 뭐 프로축구 리그라든가 야구 리그에서 무관중 경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무관중 네. 경기. 관중이 아예 없이 경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까지 사람들 밖에 못 나오게 했는데도 코로나가 안 잡히니까 예. 차라리 코로나를 빨리 걸려서 면역 체계를 갖추게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풀어졌거든요. 아 집단 면역. 네, 맞아요. 집단 예, 면역 예. 체계. 그러면서 초반에는 코로나 환자가 확 늘었지만 뒤로 가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던 경험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른 선진국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공산주의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갔는데 예.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코로나 환자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하. 네. 게다가 지금 터진 문제가 백신을 맞으라 강요를 했는데 굉장히 부실한 백신들이었다라는 거. 곰팡이 네. 혹은 뭐 머리카락 뭐 이런 이물질 그렇죠.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뭐 이런 것까지 이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네. 이 뭔가 추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